AI를 통해서 요구사항 프로세스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SE랩의 그 정의 중에 하나가 사용하기 쉬운 개념 설계 도구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SE 프로세스를 안내해서 사용자가 따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워크플로우로서 SE에서 정의한 프로세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고 또 실행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편리함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기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저희가 정의한 것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보 소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데, 정보 소스는 문서라든지 그 회의를 녹화한 그 음성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추출을 해서 각각을 요구사항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정보 항목이라는 것은 요구사항이 소모가 되는 그런 원 문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 이동사 구조에 맞춰서 그 원문을 가지고 그 내용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계층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상위 하위의 계층을 형성한 다음 이제 그 밑에 비디의 삼각형의 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레벨인지 이해관계자 레벨인지 시스템 레벨인지 이런 각각으로 분류를 한 것 간에 수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리면은 여기서 다 정리가 된 초기 요구사항의 중에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해관계자 필요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가지고 다시 요구사항을 정제하고, 또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저희가 프로세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LLM으로 한 번에 처리를 맡기게 된다면 문서에는 문맥 정보가 다양하게 공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락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결과를 다 받았는데, 오래 기다려서 받았는데 잘못된 정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에게 단순히 한 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를 사용자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휴먼 인 더 루프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결과는 요구사항 실제 모델 요소로서 생성을 해서 MBSE에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기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를 AI 워크플로우 단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단계는 사용자가 검토하기 편하고 또 AI가 생성하기 쉬운 단위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 연구 중에 있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능을 어떻게 제품에서 녹여낼지를 초기에는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요구사항 기능만 가지고 일단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코드상에서만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하고, 사용자에게는 되게 친절하고 고도화된 그런 UI, UX를 제공을 해서 각 단계별로 특화된 검토 그런 환경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관점에서는 되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커스텀을 할 수도 없고 개발 과정에서도 확장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E랩에 AI 워크플로우라는 그런 기능과 에디터 자체를 제공을 하는 곳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기능 모드를 만들고 그것을 엣지로 연결해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각 모드에는 직접 원하는 곳에 검토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검토를 하고 싶은 곳에 검토를 하고, 그냥 자동화 하고 싶은 곳은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였습니다.
AR을 기반으로 입력, 출력 중간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연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PPT를 마치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의는 무엇이냐 하면 사용자가 저희가 정의한 것뿐만 아니라 AI 자동화 프로세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고,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은 하지만 일관된 실행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MBSE 하는 데서 원하는 그 프로세스를 딱 정해놓고 계속 일관되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워크플로우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 자체가 AI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시스템 분석 엔진으로서 확장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목표는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하는 것이고, 다양한 형식과 대용량 분석 입력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연을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SEL 플로우라고 하는 확장자로서 SEL앱에서 AI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AI 노드를 이렇게 빈 것을 생성을 할 수 있고, 프롬프트와 스키마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같은 경우는 텍스트라든지 파일을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을 수 있고, 실제로 여기 있는 모델 정보를 가져다가 모델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문장 그 초기 정보 항목 추출하는 부분과 파라 이동사가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초기 요구사항을 생성하는 것 중 일부분 의미를 갖춘 요구사항을 구조화하는 단계를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누르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입력은 실제로 제가 회의를 하고 메모를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비정형 형태의 메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검토 체크 포인트를 해놨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멈춰서 UI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단계를 실행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 출력을 모델 요소로서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정보 항목이라는 것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중간 단계에서도 실행을 하면서 입출력, 각 단계의 입출력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UI가 지금 정돈이 되지 않아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모델 출력 노드인데 여기서 원하는 타입의 그 엔티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속성 태그를 선택적으로 출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끌어서 아웃풋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모델 요소로 생성을 하면 이렇게 그 문장과 이름, 요구사항 타입, 파라 이동사 구조까지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SE 프로세스는 구성을 저희가 해서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마치신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방향은 공업자가 사용하는 버전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거를 싹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초급 사용자 버전은 필요한 것들만 딱 남기고 나머지 다 가려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 가려버리고 그냥 고정시켜 버려가지고 그냥 따라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UI도 매우 단순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나눠줘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건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행 교육 때는 어떤 준비 상태 정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GM 교육은 초급 사용자라고 이해합니까? 초급. 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자체를 사실 처음 보고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대현님과 같이 논의한 부분은 이 워크플로우의 이 UI를 동적으로 구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여기에 딱 버튼을 누르면은 이 워크플로우 파일과 연동이 되어서 그 UI 부분만 보면서 바로 넘겨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교육 때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바로 이 테이블에서 UI 입출력만 이렇게 뜨는 것들을 넘기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급적 단순화 시켜갖고 요것만 딱 하고 그거만 하고 요렇게 몇 단계만 하면 된다. 니네들 할 건 이것밖에 없고 검토도 이것만 해라. 이렇게 단순화 시켜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질문. 저기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문서로 어느 정도 정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실질적인 이제 요구사항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개발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어 처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약 생성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성능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거를 이렇게 발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개발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답이라는 걸 따로 정의를 하기보다는 사용자 입장이 되어서 이 결과가 만족스러운가를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추출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또 개발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프로포티나 단계를 나누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LLM을 쓰면서 요즘에 이제 LLM 기능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사용자들의 수준이 막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저희는 이걸 이제 로컬 모델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기대하는 거에 좀 수준이 떨어지면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좋은 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 쪽도 그렇고 특히 한글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 자체가 해외 모델들이 그 뉘앙스라든지 언어의 특성 때문에 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되거나 뉘앙스가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이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고 이제 테스트 벤치마킹 쪽도 많이 기준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개발자 레벨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또 고객들 몇 명이서 이렇게 테스트해봐 갖고서는 이게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 지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내부에서도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우리가 이 목표를 90%야, 95%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안을 드리는 이제
그 리서치를 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 채점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기록 경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리기나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그 피겨 스케이팅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리플 악셀을 써가지고 성공하면은 기술 점수 몇 점, 뭐 그래도 사람마다 조금씩 보는 게 달라서 뭐 높은 거 낮은 거 빼고 몇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점수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올림픽 레코드를 깼다, 뭐 세계 신기록이다, 그것도 다 그런 그 비정형 채점인데도 그렇게 그레이드화 시키는 것처럼 요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다양한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벤치마킹하는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고객들이 쓰는 사람이 특정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이거를 네거티브하게 얘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되더라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계속 프루브 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니저들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기 위한 것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쪽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그 인터내셔널 버전도 고려를 나중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아까 그 팔항이 뭐였죠? 네, 그 파라 이동사라는 거는 한국어에 좀 특화된 얘기겠죠? 어떻습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누가 시켰지? 가리면 안 되니까. 영문도 동일합니까? 한국어가 형용사 부사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게 말을 하면은 뭐 거시기 하다든지 막 이런 뭐 애매한 말들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실행을 수정하고 만들었을 때 그게 정확성을 보장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이런 형태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우선 아까 그 지행 도용으로 말씀드렸던 고정된 형태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바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부터 생성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그냥 자유로운 목표 형태는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이 로컬하고 클라우드 LLM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뭐 일반 용 개체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건 딴 얘기로 하면은 지금 레퍼런스 모델 수요기관한테는 신제품 개발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세계에 없는 개념 설계부터 들어가는 신제품인데 그거를 서버 저쪽 클라우드 버전에 접근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허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기네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이거는 무조건 오프라인입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오프라인. 이거 어떤 좀 마무리되어 대중, 있습니다. 예,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예, 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